돈 많이 주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갈 것이냐, 좋은 저널리즘을 추구하면서 빡세게 살 것이냐, 이 딜레마가 진짜 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PP와 SO, MSO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MSO에서 소속 기자로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거기를 떠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케이블 방송 SO의 업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좀 SO랑 IPTV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IPTV는 통신 3사가 운영하거든요. SK 브로드밴드, KT 올레TV, LG U+TV 이런 IPTV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통신 3사의 IPTV는요 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통신사의 IPTV가 없었을 때는 만약 내가 케이블 채널을 보려면 LG 헬로비전, 현대 HCN, T브로드, 딜라이브, CNB 이런 SO 사업자들이 만드는 케이블 방송 상품에 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SO는 지역 내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그 지역에서의 방송 사업권을 갖고 있으면 다른 케이블 사업자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돼. 그때 통신사의 IPTV는 지역에 제한이 없어.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지역의 제한이 없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이 IPTV가 사업 지역 제한이 없다 보니까 뭐 서초구든 경북 구미시든 포항시든 울산이든 제주도든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는 거야. 기존에 있었던 케이블 사업자인 SO들은 지역에 제한이 있어서 마음대로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는데, 이 IPTV들은 사업 지역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어떤 SO가 갖고 있는 지역이든지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고, 그 SO들이 갖고 있는 가입자 수를 계속해서 빨아올 수 있는 거야. 계속해서 빼낼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요즘에는 휴대폰 다 쓰잖아. 인터넷 다 쓰고 집에서 뭐 TV 보시면은 뭐 집전화도 깎아드리고 인터넷도 깎아드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입자 유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되게 공격적인 유치가 가능하다는 거야. SO들은 기껏해야 영업사원이 30명? 50명? 요 정도 수준인데, 이 IPTV는 통신 3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수천 수만 개의 대리점이 다 영업사원처럼 되는 거야. 아무리 SO가 뭐 좋은 상품 런칭해서 IPTV를 넘어서려고 아무리 정말 많은 시도를 했지만 일단 이 사이즈 자체가 너무 달라서 경쟁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안 되는 거야. 물론 현대 HCN이나 CJ 헬로비전, 지금의 LG 헬로비전도 다 상장사야. 코스피 상장사라고 진짜 큰 기업인데, IPTV의 운영 주체인 통신사와는 사이즈 비교 자체가 안 돼. 이 IPTV와 MSO의 규모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결국 IPTV한테 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이 SO의 가입자가 떨어져 나가니까 당연히 매달 들어오는 수신료도 떨어지게 돼 있고, 가입자가 줄어드니까 뭐 1번부터 뭐 100 몇십 번까지 채널 사용료도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케이블 방송 사업자 MSO들이 IPTV 통신사로 인수합병이 됩니다. 이 현대 HCN 같은 경우는 KT가 갖고 있는 스카이라이프로 인수합병이 됐고요.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원래 CJ 헬로비전이었는데 LG U+로 인수합병이 됐고요. 또 T브로드는 내가 알기로 얘네가 SK 브로드밴드로 인수합병이 됐고, 뭐 딜라이브랑 CNB도 계속해서 인수합병 매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입자 수가 더 떨어지기 전에 그나마 시장 가치가 있을 때 IPTV로 팔고 넘어가는 거지. MSO는요 기본적으로 언론사나 방송사와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언론사라기보다는 방송사업자에 가까워요. 보통 언론사의 수익 구조는 이래요. 뭐 신문이든 뭐 방송 채널이든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뉴스가 됐든 뭐 재미있는 예능이 됐든 시청자를 끌어와. 시청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제 구독자들이 많이 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광고가 붙어. 그래서 언론사들의 주 수입 구조는 광고비예요. MSO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네들은 제가 아까 말했죠,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 이 MSO 사업자들의 주 수익원은 뭐냐면은, 이런 광고비도 수익원이 될 수 있지만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들의 수익원은 가입자들이 내는 시청료야. 요게 주 수익원이에요. 물론 이 MSO들도 소속 기자들과 PD들이 만드는 자체 지역 채널을 갖고 있고, 이 자체 지역 채널에 달릴 광고비도 있지.
근데 요거는 부수입원이야. 이 가입자 시청료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이 MSO에 달리는 광고비는 사실 되게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좋은 컨텐츠에서 시청자와 구독자가 발생하고 광고비가 붙으면서 광고비가 주 수입원이 되는데, MSO 같은 경우는 주 수입원이 가입자들이 내는 시청료다 보니까 MSO의 주력 부서는요, 보도, 제작 부서가 아니라 마케팅이랑 영업 부서야. 회선을 몇 개 늘렸냐, 가입자가 몇 명 늘었냐, 요게 가장 핵심인 거야. MSO에서는요, 소속돼 있는 기자와 PD들이 메인스트림이 아니야. 영업부서, 기획부서, 마케팅부서, 요런 사람들이 가입자 수를 유치를 해오고 그 가입자들이 내는 시청료로 회사가 돌아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기자나 PD들이 메인스트림이 아니에요. 언론사라는 이런 게 다른 거야. 언론사나 신문사가 되려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일반적인 언론사의 경쟁사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KBS, MBC 요런 곳들이 경쟁사라면 MSO들의 경쟁사는요, KT, SKT, LG U+, LG 헬로비전, CNB 이런 동종의 사업자들이 핵심 경쟁자인 거야.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회선 가입자 수, 광고 유치 수, 수익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인사평가를 하게 됩니다. IPTV가 없을 때처럼 MSO가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는 수준의 진짜 호황기를 보내고 있으면은 기자랑 PD들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겠지. 가만히 있어도 서비스를 개판으로 해도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이 IPTV가 들어오면서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기자나 PD들도 단순히 뉴스만 만들고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입자 수를 몇 명 유치했고 광고를 몇 개 따왔는지 이런 수익적인 활동이 인사평가의 척도가 되는 거야. 물론 정통 언론사에서도 광고를 몇 개 따왔는지, 협찬을 얼마 벌어왔는지 이런 수익적인 활동이 인사평가의 척도가 되기는 해. 하지만 기존 언론사에서는 주니어 기자, 그리고 10년차 미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영업활동을 별로 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제대로 된 언론사에서는. MSO 같은 경우는 회사의 본질적인 목표가 좋은 언론사가 되는 것보다는 가입자 수가 많은 방송 사업자가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적인 활동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저연차들로부터 찾아와요. 한 3, 4년 차부터 영업 얼마에 왔니, 또 가입자 수 몇 명 유치했니, 이런 게 인사평가의 척도가 되고 실제 승진 구조에도 반영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과연 MSO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로 일하는 게 단점만 있느냐? 솔직히 그렇진 않습니다. 충분히 장점이 있어요. 오히려 이 장점이 생각보다 커가지고 MSO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들이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이 MSO들은요, 대기업이에요. 딜라이브랑 CNB 여기는 빼놓고 LG 헬로비전, 현대 HCM, 티브로드 이런 애들은 대기업이라고. 당연히 이 경쟁사인 KT, SKT, LG U+ 같은 통신사보다는 훨씬 작은 사이즈의 대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이라고. 왜 그래야 되냐면 그 지역에서 방송 케이블을 깔고 그거를 각 가정에 송출을 해주고 유지 보수까지 해주고 이러려면은 인력 구조가 진짜 커야 된단 말이야. 이 MSO들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회사의 운영 자체가 조금 안정적이야. KBS, MBC 같은 유력 언론사들이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적자를 내잖아. 근데 반면에 이런 MSO 사업자들은요, 매년 수십억, 수백억의 흑자를 내는 흑자 기업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현대 HCM 같은 경우는 한 2019년도까지 한 400억 정도의 매년 흑자를 냈거든요. 아무리 IPTV 쪽으로 이렇게 가입자가 빠져나가는 추세라고 해도 한 400억, 400억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는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임직원들의 연봉이 세요. 2017년도에 현대 HCM 다닐 때 연봉 계약을 했는데 그때 초봉이 딱 4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거기다가 연초에 100% 정도 상여금을 줬거든요. 그게 한 2, 300 정도 들어왔으니까 총 연봉이 한 4,200, 300이 됐던 거지, 초봉이. 근데 실제로 아무리 좋은 신문사, 아무리 좋은 방송사가도 그 정도 초봉 못 받는 곳들이 진짜 많거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MSO 소속 기자들은 돈을 되게 많이 벌어. 왜? 대기업 사원이거든. 영업이익이 수십억, 수백억이 나오는 회사니까 가능한 거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회사인 거예요. 돈 많이 주거든.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거의 장점이 뭐냐면
확실한 승진 체계 같은 게 있어요. 내가 다녔던 현대 HCL을 좀 예로 들어보면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체계적인 승진 체계가 있어. 이 승진을 할 때마다 연봉이 팍팍팍 뛰거든. 대리를 보통 4, 5년 차에 달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리를 달면은 세후 실수령 금액이 400만 원이었어요. 사실 기성 언론사에서 주기 힘든 금액이거든요. 언론사 같은 경우는 승진 체계가 조금 이상해. 평기자, 한 10년, 15년 차쯤 되면 차장급 기자, 그리고 20년 차가 넘어가면은 뭐 한 부장급 기자, 요 정도가 거의 승진 체계의 전부인데, MSO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인사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원, 과장, 차장, 대리, 뭐 부장, 본부장, 부국장 이런 다양한 승진 체계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승진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연봉이 팍팍팍 뛰어. 뭐 한 1000만 원, 700만 원, 뭐 한 600만 원 이렇게 팍팍팍 뛴단 말이야. 돈 많이 준다. MSO는 이 LG 헬로비전이랑 현대 HCM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줘요.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봤을 때 고연봉, 대기업 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던 MSO 기자들이 연봉 2,500만 원, 연봉 3,000만 원 주는 일반적인 언론사에 가기는 싫은 거지. 내가 한 달에 한 4, 500 받는 대리급 MSO 소속 기자였어. 내가 기자로서 꿈과 있고 포부가 있어. 그 목적 하나로 매달 들어오는 월급 100만 원 정도 깎고 여러분들 쉽게 이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거든. 이게 진짜 딜레마야, MSO 기자들. 그리고 또 대기업이라는 것에 장점이 또 있어요. 아무래도 언론사는 좀 유력한 언론사더라도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게 좀 있어. 고위직으로 올라간 임직원들이 대부분 다 기자들이고 PD들이거든. 사무 업무에 좀 서투르고 서류 작업 같은 것도 좀 미숙하고, 그리고 그런 업무 환경이 수십 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는 생각보다 허술하게 진행되는 게 많아요. 근데 MSO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대기업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좀 업무 체계가 확실해. 내가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할 때도 아는 사람 통해서 아름아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업무 협조전을 보내서 확실하게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좀 운영이 되는 거지. 물론 이런 대기업 문화가 회사를 되게 경직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시스템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체계가 있는 것들이 좀 더 좋긴 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MSO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적인 성격이 되게 큰 장점이기도 한 거죠. 좀 정리를 해볼까? MSO 기자들이 겪는 딜레마. 단점은요, 지역에 국한돼. 내가 서초구에 배정을 받았어. 그럼 나는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초구청장 선거가 더 중요해. 이 지역에 국한된다는 것 때문에 되게 현타를 많이 겪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자체가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기자, PD들에게도 수익 활동을 강조해요. 저연차 기자들에게도 가입자 유치, 광고 유치, 행사 유치 이런 압박들이 조금 있어요. 이 MSO 기자의 장점은요, 이게 결국 대기업이라서 나오는 건데 확실한 수익성이 있어. 가입자가 아무리 IPTV한테 많이 뺏겼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보장이 된다고. 뭐 한 2, 300억씩 수익이 나는 회사야.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줘. 고연봉. 매달 300씩 꽂히고, 대리로 승진하면은 세후 400만 원 정도 받고, 고연봉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 MSO 기자들이 현타를 많이 겪더라도 떠나기가 쉽지 않다. 좋은 언론인이 될 것이냐, 대기업 사원이 될 것이냐, 요 둘 사이의 애매한 지점에서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좋은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지향점인 사람이 있거든. 근데 확실한 거는 어지간한 언론사 가서는 MSO에서 받는 것만큼 돈 많이 못 법니다. 이건 확실해요. 조중동 같은 큰 언론사 가도 이 MSO에서 버는 것만큼 벌기가 쉽지 않을걸? 특히 이제 조중동이나 유력 언론사 같은 경우는 업무 강도가 되게 강하단 말이야. 돈도 많이 주고 언론인으로서의 긍지가 있는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의 강도가 되게 강하다고. 근데 반면에 이 MSO들은 대기업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워라밸이 잘 지켜져. 회사에서 주 52시간 넘겨서 일하지 말라고 해. PC 오프 제도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저녁 한 6시 반이 지나면은 회사 PC가 안 켜져. 돈 많이 주고 워라밸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갈 것이냐, 기자로서 좋은 저널리즘을 추구하면서 빡세게 살 것이냐, 이 딜레마가 진짜 큰 거예요. 제가 설명해드린 게 MSO의 기자의 거의 사실 전부라고 봐요.
제일 핵심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MSO에 만약 지원하신다면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두 번에 걸쳐서 MSO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MSO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와 PD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